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금융투자 소득세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계좌 중 하나인 ISA 계좌에 대해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금융투자 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국내 주식은 증권거래세만 있었을 뿐 양도세는 없었습니다. 2025년 금투세가 시작되면 앞서 말씀드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에서 최대 27%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없었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절세계좌를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절세계좌로는 크게 연금저축펀드, IRP, ISA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볼게요.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이 계좌에서는 예금, 주식, ETF, 채권,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계좌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지금부터는 ISA 계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의 가입 조건입니다.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나이 제한은 19세 이상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3년간 종합소득과세자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ISA 계좌의 납입 한도와 납입 금액입니다.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년에 2천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다면 납입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ISA 계좌에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올해 1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3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크게 4가지로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 이연, 연금 이전 등이 있습니다. 먼저 비과세입니다. 일반형 ISA 계좌는 손익통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서민형 가입 조건은 1년의 총급여 5천만 원 미만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입니다. 1년의 총급여가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반형 ISA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분리과세입니다. 비과세 2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금융소득세는 15.4%로 부과되는데 ISA 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 중 비과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시행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예를 들어 만기 시까지 5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면 비과세로 2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남은 수익 3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은 9.9%의 분리과세를 거쳐 약 29만 7천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약 470만 원의 최종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면 500만 원 수익에 대한 15.4%의 세금을 적용하게 되고 약 7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424만 원의 최종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의 수익에 대해 두 계좌 간 차이는 약 50만 원 정도인데요. 수익금이 크면 클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므로 분리과세는 ISA 계좌의 최대 장점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과세 이연. ISA 계좌는 발생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년 납부하지 않고 만기 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기 전 매매 수익과 배당금 등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금 이전. ISA 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경우 납입 금액의 10%인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ISA 계좌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점은 크게 2가지로 의무 가입 기간과 해외 주식 불가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소 의무 가입 기간 3년. ISA 계좌 개설 후 최소 3년은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만기 전 절세 효과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출금이 가능합니다만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최소 의무 기간 3년 동안은 출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단 특정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 사고,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한 사유는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은 반납 후 해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외 주식 투자 불가. 해외 개별 주식과 해외 ETF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단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투자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함께 투자하고 있는 저는 ISA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를,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투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절세 계좌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계좌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 올해 있었던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입 조건, 납입 금액, 비과세 확대 등의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금투세 시행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여러모로 금융소득에 따른 세금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주식과 비슷한 세금을 내며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금이 같아지는 만큼 그에 맞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기업 문화 그리고 주주환원까지 미국 주식과 닮아가길 기대해봅니다.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중개형 ISA 계좌는 하루빨리 개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회사 일이 바빠서 업로드가 조금 느립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항상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조금 더 격하게 응원해주시는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당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